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서영입니다. 홈팬들에게 인사하러 가자고 제안했던 토트넘 프랭크 감독 반더벤 스펜스 선수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주말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홈에서 첼시한테 졸전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스코어는 0대1이었지만 상당히 경기력이 좋지 않았었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 7번을 물려받은 차비 시몬스 선수의 부진이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팀의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어떤 경기를 마치고 나서 팀의 주전 선수들이 감독의 손길을 거부하고 곧바로 무시한 채 경기장을 빠져나가면서, 게다가 감독이 그 선수를 꽤 오랫동안 노려보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화면에 담겨서 노출이 좀 되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날 이제 감독이 좀 그래도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선수들이 거절을 한 거죠. 그 외에 뭐 히샬리송, 쿠두스, 포로, 뭐 베리발 이런 선수들은 팬들에게 이제 감독이랑 같이 인사를 좀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뭐 반더벤 선수나 뭐 스펜스도 그렇습니다만 뭐 콜로모아니, 뭐 존슨 이런 선수들은 곧바로 경기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그 반더벤 선수가 팀 내 득점 1위, 이게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만큼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고 있기도 합니다만 반더벤 선수의 득점력이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절에는 세트피스를 따로 준비를 많이 안 한다는 욕도 많이 먹었고, 실제로 세트피스가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득점력도 올라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반더벤 선수의 득점력이 주목이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그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반더벤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얽히면서 팀 내 핵심으로 또 분류가 돼 온 지가 꽤 됐고, 이런 것들이 반더벤의 어깨를 너무 올라가게 한 것이 아니냐. 또 스펜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대표팀에 다시 불려갈 정도의 어떤 성장세, 팀 내에서 입지도 강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어떤 그 에고와 감독의 어떤 그 리더십, 이런 것 간의 어떤 좀 충돌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BC 쪽의 보도를 보면 토트넘 내부에서는 스펜스와 반더벤이 프랭크 감독을 무시한 행위가 프랭크 감독 개인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그간 홈구장에서 계속되어 왔던 팬들의 야유, 그리고 부진한 경기력, 이런 거에 대한 좌절감이 쌓여서 이렇게 좀 표현이 된 거다, 표시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감독에 대한 어떤 좀 뭐 반기라던가 어떤 내부 충돌이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다, 뭐 이런 시각인 건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앨런 시어러 BBC 해설위원이 MOTD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 화가 났을 겁니다. 뛰는 내내 홈팬들의 야유를 받았어요. 경기장을 어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팬들한테 사과는 나중에 하겠다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프랑크 감독이 경기장 돌면서 팬들한테 박수 쳐주고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했던 만큼 선수들 입장에서는 끔찍한 경기력을 보였으니까 가능한 빠르게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싶어 했을 거다. 이렇게 선수들 관점에서 조금 이해하는 마인드로서의 좀 해명을 대신 해준 거죠. 뭐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인 앨런 시어러가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려준 거니까. 다만 선수들이 갖고 있는 저런 어떤 당혹감 내지는 불만, 이런 것들의 기저에는 결국에는 홈팬들이 엄청나게 야유를 보는,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그 홈팬들이 계속 지금 비판하는 야유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경기 중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요. 근데 팀 성적 자체가 그렇게 막 부진한 거 아니에요. 올 시즌에 토트넘이 현재 순위가 5위입니다. 5위면 그게 나쁜 순위는 아니죠. 지난 시즌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온 거고. 다만 올 시즌에 10경기를 했는데 5승 2무 3패로 승점이 17점이거든요. 워낙 순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1위 아스날이 지금 8승 1무 1패로 압도적으로 좀 질주하고 있고, 2위 맨시티가 19점입니다. 승점이. 그리고 11위인 에스턴 빌라가 15점이에요. 그러니까 2위부터 11위까지 순위는 9계단인데 승점 차가 4점 차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올라있는 5위라는 순위가 그렇게 안정권이라고 볼 수 없는 굉장히 위태한 순위라는 거죠. 게다가 홈팬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홈에서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성적도요, 보면은 올 시즌에 원정에서 토트넘이 4승 1무 무패입니다. 12골 넣고 실점도 3골밖에 안 하고 원정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리그에서 유일한 원정 무패팀이자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뭐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원정에서 저 정도로 성적이 좋다면 홈에서는 굉장히 부진하겠죠. 홈에서 리그 1승 1무 3패입니다. 아주 극도로 부진한, 거의 뭐 리그 최하위권. 올버햄튼이 지금 1승도 없이 1무만 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올버햄튼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뭐
악의 수준의 그런 홈 성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히샬리송이 멀티골을 앞세워서 3대 0으로 승리를 했었던 개막전 번리전이 지금 리그에서 유일한 홈 승리입니다. 그 뒤로 리그 홈 경기 4경기 연속 무승이 있고요. 단순 무승이 아니라 패배가 많습니다. 리그 홈에서 1무 3패예요. 최근 4경기. 굉장히 좀 비판을 받는 것, 그러니까 팬들의 야유가 아예 근거가 없는, 뭐 밑도 끝도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런 행위가 공개적인 상황에서 노출이 되면서 뭐 팀 내에서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팬들이 보지 않는 곳,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이게 좀 표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6만 관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팬들은 감독 리스펙트하라고 지금 뭐 SNS에 냈는데 난리가 났고요. 참 그 팀 상황과 이런 거랑 그 맞닥뜨려 봤을 때 반더벤 선수의 저런 행위가 실질적으로 프랑크 감독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거라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에도 뭐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요 사진이 이게 이제 토트넘 팬이 올린 건데 이건 단순히 감독 선수 관계가 아니야. 이 정도면 브로맨스야. 그랬던 반더벤 선수하고 이제 프랑크 감독의 화기애애한 모습. 이랬던 게 불과 한 달여 전입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프랑크 감독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모두 패배에 화가 난 거다. 이기고 싶었을 거고 잘하고 싶었을 거라 화난 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기자회견에 당연히 요 패싱 행위가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라고 답을 했냐. 관련 질문 이해한다.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작은 이슈 중에 하나다. 미키 반더벤과 제드 스펜스는 올 시즌에 잘해주고 있다. 나를 무시하고 지나간 거는 별일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별일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공개된 장소에서 별일 아닐 수 있는데 다들 보는 데서 저런 행위를 했다는 게 결국에는 계속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거고 이런 사안은 계속 이게 좀 그 말이 돌고 돌고 또 외부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라 이렇게 또 막 얘기 나오면서 또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경솔했던 그런 행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데일리 메일에서 뭐라고 했냐. 첼시전 패배 후 반더벤과 스펜스가 감독의 손길을 무시한 사건으로 인해서 프랭크 감독의 지도력과 권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몬스의 부진은 비르츠를 떠올리게 하는 중이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아주 부정적인 이런 기사 제목이고요. 다음에 이제 오랜만이네요. 골드 기자, 풋볼 런던. 두 선수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 리더십 그룹에 속한 반더벤이 감독을 무시하고 팬들에게 아무 얘기도 없이 퇴장한 건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예가 됐다. 두 선수는 첼시의 결승골을 내줄 때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다. 두 선수가 각각 공을 빼앗기고 잘못된 패스를 한 게 실점으로 이어졌다. 프랭크 감독은 이때 물병을 걷어차기도 했다. 네. 결국에는, 경기도 제일 못한 것도 너네 때문에 졌는데 니네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같고요. 자, 토크 스포츠에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프랑크 감독은 선수들을 그냥 잠깐 쳐다본 게 아니었다. 뚫어져라 노려보는 눈빛이었다. 너희가 나한테 이러다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프랑크는 아주 좋은 감독이지만 이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6만여 홈관중이 야유를 보내는 경험은 브렌트포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거다. 브렌트포드에서와 달리 선수단을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전 팀에서보다 더 에고가 강한 선수들을 잘 다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내가 감독이었다면 둘을 선발해서 제외시킬 것 같다. 두 선수는 그 행동을 하는 순간 자신들의 재능에 걸맞지 않는 에고 수준을 보여주고 말았다. 이게 이제 토크스포츠 라디오니까 여기 출연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거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주장일 때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심지어 성적은 더 나빴고 포스텍 감독은 팬과 미디어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그 당시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죠. 지금 주장 로메로가 부상으로 거의 한 달간 빠져 있다가 이날 헬스전에 이제 교체로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라커룸에 구심점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결국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언급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은 이번 주 중 코펜하겐과 챔피언스리그, 또 주말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두 경기 모두 홈 경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또 A매치 주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각에서는 반더벤 스펜스를 안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토트넘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앨런 파듀 전 웨스트햄 뉴캐슬 감독이 최근에 해설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맥락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일로 선수들에게 징계를 줘야 하나 싶어요. 선수들이 팬한테 욕을 했다면 벌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 행동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팬들한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걸어나갔다고 징계를 한다? 큰 징계나 더 이상의 파장은 없지 않을까?
그냥 곧 지나간 해프닝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앨런 파듀 감독은 본인의 의견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패배와 홈 부진이 겹치면서 감독에게 의구심 던질 만한 이슈가 늘어나게 된 건데 이거는 좋은 신호가 아니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토트넘입니다. 홈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를 이번 그 홈 2연전에서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물론 그동안 홈에서 아예 승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카라바오컵에서도 승리를 하긴 했었고 리그에서 굉장히 부진하긴 합니다만 또 홈에서의 이런 안 좋은 흐름들을 깨야만 어떻게든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랭크 감독이 부임 후 첫 2연패 뉴캐슬, 첼시, 리그컵과 리그에서 2연패를 당했죠 지금. 그것도 무득점 2연패를 당한 직후인 상황에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